여기 웨스트필드, 센터필드 뭐 이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스타필드 모토네요. 스키 마스크나 후디나 헬멧을 쓰는 거 금지. 이게 금지될 수도 있구나. 과정을 찍어놨어야 돼. 이 과정을 안 찍어놔서 지금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럴 것 같은데. 나도 안 믿어진다. 여기 영국에 있는 자동차 중에 어떤 걸 시승해야 되나 해서 비아디 매장을 왔습니다. 비아디 매장을 왔는데 거기서 시승을 하겠다고 미리 시승 예약을 했더니 그 시승 예약한 곳에서 이렇게 비아디 차를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차를 제공하는데 재밌게도 주고 알아서 가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따고. 이래도 되나? 운이 좋았죠 저희가.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구두드 페스티벌에 갔대요. 직원이 거기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만 보낸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시승 가능하겠니? 이러시네요. 렌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여set 호호, 이것이 무엇인가. 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지금 왜 이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상황. 아니 다른 언론사에서는 중국차 시승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너넨 왜 돼? 돈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도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해보면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해본 거지. 그 이유가 아닌가. 자, 아무튼 지금 두서없이 시작해서 저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시승차의 스펙이 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면 73%가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12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340km 정도 남은 거잖아요. 70%일 때 340이니까 이 차는 570km를 주행할 수 있는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짧지는 않은데 굳이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죠. 우리 어디로 가나요? 네가 하나만 찍어줘. 또 빅벤 찍겠습니다. 지금 저는 약간 충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차를 시승해보면 비슷한 느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찜찜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 진짜 기분이 이상하네. 왜 이렇게 멀쩡하지? 굳이 찾으려면 약간 후진 부분이 있는데 홈커버 같은 거 요거 재질이 이게 뭐니? 비아디 글씨 요거 뭐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되게 후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중국 자동차를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영국에선 이거 욕인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는 정말 후진 부분이 있고요, 정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거 도대체 왜 그럴까? 왜냐면 Sorry, I don't understand. Shut up.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기술을 서방에서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많은 부분을 외국인 디자이너한테 맡기지만 그럼에도 이 차의 모든 부분을 외국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정말 디자인의 도 같은 외부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분은 내부에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섞이기 때문에 이 차에는 어떤 부분은 너무 촌스럽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 고급스럽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핸들에 열선이 지금 켜져 있는데요. 핸들 열선을 끄고 싶다. 어떻게 끄는 거지? 핸들 열선 껐고요. 통풍 시트도 여기 있고, 살짝 이 메뉴들이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들 현대기아가 인터페이스가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지금 메뉴가 좀 형편없습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제가 열선을 끄려고 하면 요 안에 들어가서 요 안에서 열선을 꺼야 돼요. 이렇게 어렵다고?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정신없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국뽕이 인기인 것처럼 중국에서도 국뽕이 장난 아닙니다. 그 국뽕이 어떤 특정 브랜드들을 향해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를 욕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비아디를 욕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거 인터페이스가 좀 이상한데요? 이러면 막 악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비아디 직원이세요? 저도 아마 악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화력을 더 믿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터페이스가 비아디는 다른 중국 브랜드들에 비해서 한참 어렵다. 홈하면 이거 뭐임? 나 진짜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 온도 조절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어.
그걸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온도 조절이 없어? 와, 진짜 인터페이스가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빨간색이 들어오는 게 이게 난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게 뭐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까? 드라이브 모드네요. 에코, 노말, 스포츠. 그래서 스포츠로 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계기판 위에 드러나 보이네요. 노말은 이렇게, 이코는 이렇게. 이코가 좋죠? 57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차의 최고 성능을 내는 자동차는 아닌 겁니다. 이 차는 배터리가 60kg대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가 있고 80kWh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높은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자동차는 중국 기준으로는 70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의 CLTC라고 하는 기준이 워낙에 널널한 기준이기 때문에 700km 어떻게 하면 간신히 갈 수 있는 숫자를 중국에서는 주행 가능 거리로 표시해 줍니다. 근데 영국의 주행 거리 그리고 WLTP라고 하는 이 유럽의 주행 거리는 그거보다 훨씬 타이트하죠. 그걸로 지금 57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차가 나오게 되면 5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이오닉 6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이런 거 미쳤죠? 진짜 쓸데없지만 이런 거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죠. 와. 갑자기 차가 좋아져? 네. 차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도 소비자들에게 와, 이 차 예사롭지 않다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절반을 쪼개서 위아래를 다른 앱을 작동시킬 수 있죠. 아래는 뭐 브라우저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위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디스플레이의 특징입니다. 좌우로도 할 수 있고 위아래로도 할 수 있고. 근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거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있어요. 충전은 양쪽에 두 개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똑똑하죠. 당연히 돼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차를 시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차가 우리나라에 곧 들어올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중국차가 될 것 같아요. 중국차는 기존에 뭐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많이 진출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중국인이 만든 중국 느낌이 물씬 나는 자동차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차가 나오게 되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막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차 진짜 조용하네. 진짜 조용합니다. 이게 조용한 정도를 나눠보자면 하이랜드만큼 조용해요.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어컨을 꺼볼까요? 인터페이스 진짜 끄는 기능이 있을 거야. 진짜 인터페이스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진짜 희한하다. 차를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참 기능은 다 있어. 기능 다 있고 나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기어 시프터도 지금 유리로 돼 있는 기어 시프터 굉장히 멋지잖아요. 굉장히 투명하기도 하고 360도 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멋지죠. 사방이 보여지는 이런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렇게도 보여져요. 투명하게 내 바닥이 보이는 거죠. 차 바닥이 어떻게 투명하게 되냐 신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리켜서 중국에서는 540도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360도 보여주고 바닥까지 보여주니까 각도가 54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보여준다라는 건데 뭐 일단은 어지럽습니다. 일단은 어지러워요. 이걸 딱 보시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나만 어지러워? 지금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정리가 조금 덜 된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티태스킹 미쳤다리. 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요. 그 유명한 영국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사원의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이 빅벤이죠. 이 엄청난 관광지인데 여기를 이렇게 가게 되네요. 여기 마치 셜록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땅땅땅 따라라라랑 빅벤이네요. 빅벤 이제 수리가 다 끝나서 저게 얼마 만에 수리가 끝난 거야. 이거 현대건설에 맡겼으면 한 6개월이면 다 고쳐졌을걸요. 여보세요. 나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런던의 이런 길은 사실 우리나라 도로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편하게 운전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 서울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앞차 가면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핸들은 돌리네요. 앞차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핸들을 돌렸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브레이크 안 밟고 앞차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도 되나? 왜 우리한테 뛰어오죠? 저 아줌마?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죠? 토요일 아침이라서 지금 그냥 난리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북적북적할 수가 있지?
오토바이 섰습니다. 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알아서 얘가 긴급제동했습니다. 어떻게 긴급제동했지 이걸?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떨어지거든요. 약간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메뉴를 어디서 나오게 하나, 어떤 게 들어가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놓고 보면 기능들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모터 사운드 정말 조용하고요. 지금 앞차 따라가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섭니다. 좀 전에 오토바이 따라올 때 끝까지 버텨봤는데 딱 서요. 사실 그거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거든요. 오토바이로 인지되지 않잖아. 그냥 앞에 있는 사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그렇게 딱 섰는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기본기는 나름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 드네요. 사실 다른 자동차 같으면 이렇게 고민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만들었으면 그냥 못 만들었지. 이 차처럼 어떤 부분은 굉장히 별론데 핵심적인 부분은 멀쩡하게 만들어진 이런 자동차는 오히려 드물죠. 하나의 자동차가 못 만들었으면 못 만들었고 잘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지, 이건 조금 이상한데 저건 굉장히 좋아. 근데 그 못 만든 부분이 차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동차의 부수적인 요소를 잘 못 만들었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만들었으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자, 일단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풍악을 울려라. 오디오 미쳤습니다. 요즘은 키스 오브 라이프가 대세인가요? 노래 되게 좋은데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꾸 반전을 갖고 와서 기분이 아주 이상해요. 오디오가 좋을 것 같지 않게 생겼잖아요. 인테리어를 보면 이거 뭐야, 이거 허접하네, 인터페이스 왜 이래, 이게 뭔 소리가 좋아봤자지 했는데 너무 기대 이상의 소리를 주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 차의 오디오는 다인 오디오라고 해서 덴마크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다인이 명품 오디오고요. 중국 사람들이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자동차 오디오가 어지간하면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했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트위터가 굉장히 섬세하게 이 고음을 잘 구현해내고 있고요. 예전 사용하는 0.5인치, 1인치 트위터가 아니고 조금 더 큰, 약간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인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오디오 브랜드라서 그런지 사운드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정말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이면에서는 좋을 리가 없는데 이거 왜 이렇지? 게다가 또 이렇게 좋은데 이건 왜 이렇게 후지지? 이런 식으로 반전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이 그 단점을 이기느냐, 아니면 그 단점들이 장점을 이기느냐, 이것들이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점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단점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기본 기능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가 더 좋지만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중국차 같아. 그리고 이런 거가 약간 이게 좌우가 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데 이쪽은 가깝고 이쪽 멀고, 요게 기분이 이상해요. 한번 해봐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거울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데 딱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약간 이게 맞나? 저도 모르게 기준점을 자꾸 현대에다 놓게 돼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거 똑바로 놓는데 이거 왜 삐딱하게 놨어, 이러는데 삐딱하게 놓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분이 좀 이상한 거지.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생겼어, 베젤도 너무 크고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현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좋았으면 좋긴 하겠다. 좀 아쉽긴 하네요. Hi 비아디, What's the weather today? 네트워크가 안 돼서 할 수가 없네요. 네트워크를 지금 개통을 안 해놓은 것 같고, 원래는 BYD 직원이 여기 타야 되거든요. BYD 직원이 탔을 땐 아마 자기 폰으로 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길은 없네요. 심을 바꿀 수 있어요. 심을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심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센터만 심이 있고 계기판은 바뀌지가 않네요. 계기판을 바꿔줘야지. 이 차를 가속해보면 이 차의 출력은 무려 523마력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이오닉 6 듀얼 모터가 300마력 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넘쳐요. 굳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출력이 센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더 비싼 자동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출력이 높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8초입니다 3.8초. 어우 씨.
물론 이 차는 가장 비싼 차의 기준이고요.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싱글 모터에 낮은 배터리에 그리고 후륜 구동 모델, 이렇게 정말 저렴한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저렴하게 세팅했을 때는 시속 100km까지 7초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7초대라고 해도 아마 기존의 가솔린 차 몰던 분들은 너무 빨라서 걷잡을 수가 없다 하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거긴 합니다. 어지간한 자동차들 10초 넘어가요. 그런데 이 차의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가 팔린다면 가격이 제일 중요해서 팔릴 거잖아요. 그럼 얼마에 팔릴 것인가? 우리가 중국 가격으로 놓고 보면 이 차의 가격은 4,700만 원 정도 되는 비싼 자동차입니다. 중국에서 거의 5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잖아요. 그 정도 되면 중국에서 꽤 비싼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BYD라고 하는 자동차가 저렴한 3천만 원 중반대부터 4천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넓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 기준이잖아요. 해외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마구 낮출 수가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는 슈퍼 301조 맞는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들이 해외 시장에 나올 때 가격을 그렇게 싸게 내놓지 않아요. 해외 시장에서 그 나라의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영국에 나올 때 가격은 무려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8천만 원에 어떻게 팔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런데도 팔린다고 합니다. 알 수가 없다. 영국 시장은 워낙 특이한 시장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차값이 2배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스포티지인데요. 스포티지의 한국 가격이 2,300만 원인데 여기서는 4,600만 원,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 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8천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4천만 원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3,500만 원이 된다고 해도 아마 중국 시장에서 그 가격에 내놓진 않을 겁니다. 한국 시장에 이미 4천만 원, 5천만 원의 차가 팔리고 있으면 거기다 맞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게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팔 수 있는 시장도 아닌 걸 분명히 알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오닉 6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밑밥을 얼마 전에 이렇게 비아디에서 뿌린 적이 있죠. BMW 이사님이자 비아디의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비아디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다? 싸게 내놓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제품들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상품 판매를 전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좀 됩니다. 이 차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에 나온다? 조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아니 5천만 원에 굳이 아이오닉을 사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동차는 처음에는 상용차 시장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판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용차 시장에 택시로서 이 차를 선택할 운전자들이 있을까? 만약에 이 차를 선택하려면 적어도 아이오닉보다 1,000만 원 정도는 저렴해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중국차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 시장에서는 지금 MG라는 중국 브랜드가 잘 되고 있던데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MG는 이 브랜드 세탁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 MG라는 브랜드는 영국에서 워낙에 오랫동안 자기네 브랜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쌍용 같은 그런 이미지의 브랜드예요. 쌍용이 갑자기 중국에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차라고 인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영국에서도 MG를 중국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MG는 거부감 없이 이 영국 시장을 잘 파고들 수 있었던 거죠. BYD는 약간 다른 입장입니다. BYD는 영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고, 그러니까 영국 시장에서도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제는 BYD가 지금 중국에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아주 신생이죠.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뭐야 저런 브랜드가 있었어?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아마 이번에 구드드에도 출품을 하고 BYD가 영국 시장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은 그래도 꽤 올라오네요. 노면이 지금 좋지 않은 데로 들어오게 되니까 모터 소리는 굉장히 억제를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노면 소음은 억제를 잘 못했네요. 이 정도면 꽤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차가 단단한 건가요?
차가 좀 단단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 차 아래쪽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데 셀2팩이라고 해서 셀이 이 팩 전체를 꽉 채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이 여러 개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셀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기다란 막대기처럼 들어가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철판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게 차체 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셀2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LFP이기 때문에 열이 상대적으로 덜 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을 식힐 수 있는 냉각 라인을 아주 얇게 가져갈 수 있어서 배터리의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리하게 냉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이 LFP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부분. LFP가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건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패널을 가지고서 배터리의 열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FP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첫 번째는 차체 강성이 더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열 관리 시스템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적은 거죠. 만약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열 폭주가 일어나는 온도 자체가 훨씬 더 높습니다. NCM 배터리가 200도 정도에서 열 폭주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LFP 배터리는 260도 이상으로 NCM 배터리에 비해서 조금 더 열 폭주 가능성이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열 폭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화재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지 정말 모든 경우에 열 폭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화재에 유리하다는 거, 이것은 LFP의 장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LFP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 뭡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더 큰 무게를 가져야 되고, 그만큼 차체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LFP의 장점, 단점 당연히 있고요. 어떤 한 방식이 절대적인 장점을 갖는다, 어떤 한 방식이 완전히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둘 다 장단점을 따져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선택하고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같은 거 안 되나? 영상 플레이. 여기 비디오 있다. 너 비디오라서 플레이가 안 돼요. 비디오가 무슨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이게 로컬 하드디스크에다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USB에 담는 거 자체가 불법이잖아. 아니 그걸 어떻게, 저작권 없습니까? 저작권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넣는 거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정서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가 너무 커. 이렇게 커서 여기서 영화 보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사운드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화 봐야지. 근데 영화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다지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은 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경험이, 그냥 왔는데 그냥 차를 탈 수 있게 해줬어요. 키를 띡 주면서 네가 알아서 따라. 그래서 차를 시승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차를 또 리뷰해도 되냐고 했더니 너무 발랄한 저희 담당 직원께서 너무 기쁘게 리뷰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되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라고 해요. 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일단 호감을 갖고서 시작하게 되네요. 비아디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회사 아니었네,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 이것도 또 아주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차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은 제대로 보여줘야죠.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도 안 좋은 차를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차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몇 가지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와이퍼는, 이런 와이퍼가 아직도 있나? 이거 와이퍼 아까 작동 좀 시켜볼걸. 약간 와이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퀄리티는 아닙니다.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비아디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비아디 디자인이 이게 자랑인가? 이것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고요. 타이어는 지금 컨티넨탈 에코 컨택트 6Q라는 걸 사용하고 있네요. 처음 보는 타이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NFC 눌러서 대면 언락이 되는 모양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다가 이 카드키를 대서 언락되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다 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대면 언락하고 바로 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특이하다. 하여간 비아디는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걸 똑같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꼭 필요했을까? 꼭 똑같지 않게 했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면요. 가죽이 괜찮은데요?
가죽이 괜찮아. 천장은 글라스 루프로 돼 있어서 머리 공간이 넉넉하게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멀쩡합니다. 등받이는 조금 서 있습니다. 약간 더 눕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오닉 6를 탈 때 느꼈던 그 느낌 정도. 약간 불편해. 좀 더 누웠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입니다. 약간 더 제가 들어가 볼까요? 앞좌석이 상당히 뒤로 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 어느 정도 괜찮고요. 머리 공간 괜찮고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 자체가 넉넉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을 보여줘요. 가죽도 나쁘지 않은 가죽 질감. 실내 보시면 여기 등받이 부분, 여기 머리끝부터 바닥까지가 다 가죽입니다. 하나도 플라스틱이 없죠. 가운데 이 부분만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으로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저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수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감싸져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도 플라스틱이 없어요. 지금 감싸져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인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죽, 스웨이드, 가죽 이런 식으로 여긴 카본 패턴 같은 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 여기도 가죽, 여기도 가죽.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영역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자동차는 이건 그렇게 비싼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좀 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 아이오닉 5라든지 아이오닉 6에서 우리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게 플라스틱의 사용 면적이 넓다는 건데, 근데 플라스틱의 사용 영역을 굉장히 줄여놓은 것도 특징입니다. 실내도 이런 식으로 멋있게 꾸며져 있고요. 나름대로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헤드레스트 괜찮습니다. 오목하게 이런 식으로 띠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선반은 또 은근히 싸구려 느낌이네. 이게 아주 묘한 점입니다. 비아디가 어떤 부분은 되게 고급인데 어떤 부분은 되게 싸구려예요. 뒷부분에 봤을 때 이런 데에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고 그렇게까지 비싼 자동차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인테리어 요소들도 뭐 나름대로 괜찮긴 합니다만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신 유행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쉽다거나 싸구려라거나 이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평가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양쪽 끝에 사람들이 다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투지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하이글로시 같은 것도 잘 만들었잖아요. 문의 마감도 괜찮습니다. 이쪽 안쪽 보면 마감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굉장히 이중으로 마감을 하고 있어서 이 흡음 같은 것도 신경을 꽤 썼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유리도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은 이중접합이 아니고 앞쪽만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만족감이 꽤 있는 자동차.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지나치게 실용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매트 밑은 그냥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건 매트가 있고 그 밑에 고무 패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매트로 이 밑을 또 감싸놨어.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둘을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깔끔하게 만들면서도 고무가 바닥에 깔리는 건 싫잖아. 고급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고무 위에다가 카페트를 얹으면 되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고무 매트의 장점과 카페트의 장점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가 장벽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되잖아. 안 돼? 그럼 하게 만들어봐.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차를 많이 안 만들어 본 메이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아디 C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올해 안에 한다 뭐 얘기도 있고, 아니다 내년 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 3개 정도의 차를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갈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차는 아토3, 저 차가 있을 겁니다. 멋있나요? 저 차라면 괜찮나요? 우리의 취향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핀이 있습니다. 돌핀은 아마도 이건 정말로 우리 취향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돌핀 같은 경우는 제가 무드드 페스티벌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형편없는 차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팔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외로 멀쩡해 보여요. 이거 사실 굉장히 저렴한 방식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BMW가 이걸 하니까 별로 저렴해 보이지가 않죠. 인테리어도 원래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근데 컬러를 맞추고 나니까 그렇게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인테리어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네 라는 느낌이에요. 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조 스웨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죽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비아디 배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싸구려 느낌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돌핀이라는 자동차도 은근히 이거 한국에서 될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수동이죠. 일단 좀 후져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차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 1,900만 원부터거든요. 그럼 이거 1,900만 원에 나올 수 있을까? 아마 1,900만 원은 훌쩍 넘겠지만 니로라든지 아니면 캐스퍼 가격에 이 차가 나왔을 때 캐스퍼 대신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까? 저라면 캐스퍼를 선택해야겠지만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차는 외관이 일단 앞모양은 아닌 것 같아. 아토3는 은근히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요런 기능이 있어요. 요런 기능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스피커 소리 날 때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스피커가 소리 날 때 이거 영향 없을까?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울리는데 베이스를 더 확장시켜주는 장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뒷좌석에서 이거 누구나 다 한 번씩 이거 쳐볼 것 같아요. 차에는 모든 내 좌석인 사람이 다 합주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아주 화목한 자동차네. 빌드 유어 드림이라고 써있으면 요거 안 써있었으면 좋겠는데. 빌드 유어 드림 무슨 말이야 대체. 너의 꿈을 만들어? 뭐 좀 이상한데? 꿈을 어떻게 만들어? 수납 공간 당연히 뭐 이 정도면 넉넉하죠. 이 뒷면 아래쪽에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걸 들어서 여기다 끼울 수 있겠구나. 러기지 모델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관심들은 정말 많다. 근데 지금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네. 중국인 손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또 많이 사고 영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중국인들이 세계로 너무 많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일단 인구가 13억이잖아. 우리나라의 20배가 넘어요. 다들 한 번씩 하네. 누구나 한 번씩 튕겨보고 싶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일단 온 김에 이거 한번 운전석에 앉아볼까요? 우리나라에 나올 자동차가 분명하니까. 자, 운전석에 앉아보면요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앞쪽 이런 식으로 막 옮겨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는 거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바람 방향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바람 방향을 이렇게 뭔가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다른 메이커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어 시프터 이런 식으로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기판 조그맣게 있고요. 시트백 같은 거 이렇게 투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도어를 여는 방식도 굉장히 특이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스피커를 넣은 것도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운 조합인 것 같기도 한데 조합은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 다른 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등받이는 근데 상당히 서 있어요. 접는 거만 된다. 구워지진 않아요. 머리 공간은 꽤 넉넉하고 이 안에 공간이 꽤 좋은데 그런데 위로만 높고 앞뒤로 전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 차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팔걸이 같은 경우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에어벤트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아토3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높은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얼마에 팔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가격은 이렇고요. 중국 가격은 이래요. 우리나라 가격은 중국 가격에 조금 더 가깝고 아마 이 중간 어느 지점인가의 가격으로 나오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 고급스러웠다는 느낌마저 들기도 해요. 과연 이 차가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가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비아디라는 브랜드 자체가 중국 차라는 느낌이 물씬 풍겨요. 중국 차라는 걸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차 운전자는 중국 차 샀네? 이 얘기를 참고 견뎌야 될 텐데 그걸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브랜드라면 얘기가 다르죠. 리오토 같으면 아니면 샤오펑 같으면 중국 차라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예 안 써 있으니까. 샤오펑이라고도 안 써 있고 리오토도 리오토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특이한 차를 샀구나 이럴 것 같은데 BYD 같으면 너무 분명하게 중국차야. 그냥 나 중국차 샀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월등히 저렴해서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는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딱 하고 충격적으로 나와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에도 이 차의 많은 부분을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썬루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선쉐이드가 여기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썬루프인데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조금씩 못해요. 예를 들면 이 선스크린 같은 건 우리나라 차보다 못하는 게 분명한데 어떤 건 또 우리나라 차보다 또 나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차보다 월등히 못하잖아요. 이런 식의 마감이 어딨어. 이게 요 속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마감이 뭐 어떻게 잘못해서 이게 삐져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뭐가 좀 아직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비아디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의미 있는 판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지금 비아디는 어쩌면 첫 번째 타자, 첫 번째 사수가 될 것 같고 비아디가 우리나라 시장을 열게 되면 요 다음 타자, 다음 사수가 계속 비아디를 밟고 넘으면서 그 과실을 얻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비아디는 그 정도의 브랜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친절한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중국인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라는데 너무 친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아주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BYD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중국은 워낙에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갖다 보니까 이 유튜버라든지 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한 압박 같은 게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서로들 더 친절하게 우리 차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차를 타보면 그런 노력들이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라는 게 조금이라도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감정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 결과물로 이런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점에서 좋은 건 아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는 브랜드지만, 이 브랜드가 처음 탄생하고 지금까지의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벌써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온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